1370년 12월 11일부터 공민왕은 편전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신도는 실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의 집을 방문한 기록은 12월에 문병하러 간 것만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예전의 두 사람이 아닙니다. 1371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공민왕이 친정하고 있으므로 신돈 정권이 아닙니다. 2월에 여진의 퉁두란이 민호 100호를 이끌고 귀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눈길을 끕니다. 퉁두란은 이승계의 고향과 가까운 북청 출신으로 그동안 여진족 천호로 지내오다가 이번에 귀부했습니다. 그는 이승계보다 4살이 많지만 의동생이 되어 죽을 때까지 이승계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공민왕에게 이시성을 하사받은 그의 우리식 이름이 이지란입니다. 3월에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일대 전기가 되었을지도 모를 만한 사건이 생깁니다. 나하추 등과 요동에서 하나의 세력을 차지하고 있던 유익이 명나라에 귀부할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유익이 관할하던 지역은 금주, 복주, 계주, 해주 등으로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유익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부할 경우 그가 관리하는 주민들을 홍무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를 피하려고 유익이 고려조정에 사자를 보냅니다. 요양은 본래 고려의 땅이므로 고려가 받아준다면 귀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려조정에서는 가타부타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한 유익은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4월에 명나라에 귀부합니다. 홍무제는 여기에 정료위라는 군사지휘부를 둡니다. 명은 나하추와 북원을 더욱 압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명교체기에 고려는 동령부를 일시 점령했다가 철군했습니다. 그리고 유익의 귀부를 외면했습니다. 이를 두고 동사강목의 저자인 조선시대 역사학자 안정복이 탄식합니다. 안정복의 탄식을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했습니다. 요동을 극복하지 못해서 압록강이 하나의 큰 한계가 되어 끝내 천하의 약국이 되었으니 애석하다. 어찌 안정복만 애석했겠습니까? 우리 모두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만약 공민왕이 큰 뜻을 가지고 요동을 품으려고 했다면, 그리고 유익을 받아들여 나하추와 연합해서 명과 맞섰더라면 지금쯤 저 넓은 만주 지역이 우리 차지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나 역사에 가정은 없는 법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릅니다. 공민왕과 당시의 관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결론은 포기였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국력으로는 요동을 다스릴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떠오르는 신흥강국 명과 정면으로 맞설 힘이 없어서 요동을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익의 귀부에도 불구하고 명의 요동 장악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불만을 품은 다른 세력이 얼마 있지 않아 유익을 죽이고 나하추에게 붙어버립니다.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면 명은 어떤 시기든 나하추를 꺾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북원이 건재해서 명이 나하추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7월 6일에 신돈의 문객이었던 이인이 재상 김송명에게 투서를 넣습니다. 김송명은 신돈에게 죽은 김원명의 동생입니다. 신돈이 반역할 뜻을 품고 왕의 행차 때 시해하려고 했지만 경비가 삼음에 미수에 그쳤다. 신돈은 다시 그 살을 꾸미고 있다. 투서의 내용입니다. 공민왕은 처음에는 투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돈 일당이 체포되어 국문 끝에 죄가 증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현 부자와 최사헌 등 신돈의 측근 7명이 체포되어 국문을 받은 겁니다. 고문이 가해지면 버텨낼 장사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백하고 처형됩니다. 신돈은 잡혀서 수원으로 유배됩니다.
이춘부, 김란, 홍영통, 김진 등은 공민왕에게 찾아갑니다. 기록입니다. 신들은 신돈과 함께 일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신돈이 유배되었는데 신들만 유독 면제되었으니 국론에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우선 돌아가서 일을 보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춘부와 김란은 죽임을 당하고 홍영통과 김진은 귀양을 갑니다. 신돈 영모 사건은 조작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역의 당사자인 신돈은 한 번도 문초를 받지 않았습니다. 투서와 신돈 측근의 자백 외에는 물리적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공민왕이 그를 죽일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돈이 체포되어 죽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4일이었습니다.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공민왕의 뒤통수 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실컷 부려먹다가 너무 강해졌다 싶으니까 여지없이 죽여버립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죽여서 끝장을 보니 참으로 비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신돈의 개혁은 중단됩니다. 그가 죽고 나서 빠르게 예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결국 실패한 개혁입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토지개혁은 훗날 조선 건국 세력이 실시한 토지개혁의 본보기가 됩니다. 노비개혁은 노비들의 대우가 개선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신돈의 개혁은 완전한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민왕은 이 시점에서 모니노의 존재를 밝힙니다. 신돈이 기르고 있던 모니노는 벌써 7살입니다. 신돈이 처형된 후 공민왕은 모니노를 불러 태우전으로 보냅니다. 모니노는 우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나중에 강령 부원대군으로 봉작됩니다. 왕실에서는 그의 혈통이 미천한 것을 끄려 이미 사망한 궁인 한씨의 소생이라고 나중에 포고합니다. 가뜩이나 불명확한 출생에다 한씨의 소생이라는 거짓말까지 더해졌습니다. 모니노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하는 쑥덕거림이 생겨납니다. 신돈의 실각으로 이인임은 일단 해임이 되었다가 다시 수시중으로 복귀합니다. 신돈 정권 때 실세 중 한 사람이었으므로 제거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이 그에게 모니노를 맡깁니다. 궁으로 불러들인다고 해서 모니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생이 명확하지 못한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뒤를 든든히 떠받쳐주는 무리가 없으면 모니노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공민왕은 이인임, 임박, 왕안득 등 일부 무리를 껴안았습니다. 모두 신돈 정권 때 잘나가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살려줬으니 신돈이 보호하고 있던 모니노를 이제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보호해달라고 압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데 이인임은 모니노라는 구세주를 만나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구세주가 나중에는 정권까지 던져줍니다. 7월과 8월 2달간에 걸쳐 신돈의 도당들이 처결됩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간 사람이 30명이 좀 넘습니다. 신돈의 2살짜리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때 유탁도 신돈 일파로 몰려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유탁이나 이인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공민왕은 기필코 유탁을 죽입니다. 어머니 명덕태후가 극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6회에서 나왔듯 유탁이 영전공사를 중지해달라고 했을 때 공민왕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 그때 찍힌 겁니다. 유탁은 공민왕에게 충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편하게 하려고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로 인해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공민왕은 결코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하고 시기심이 많았다고 하는 당시의 평가가 딱 맞습니다. 신돈이 죽고 나서 최영, 안우경 등 쫓겨났던 무장들이 복귀합니다. 올해에
정도전도 복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직해서 공민왕이 죽을 때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어찌 보면 정도전 인생에 있어 젊은 시절의 황금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공민왕이 암살되고 얼마 있지 않아 정도전의 기나긴 고난이 시작됩니다. 9월에 요동공략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기록입니다. 9월 2일 안우경 등을 시켜 오로산성을 정벌하게 하다. 10월 7일 판사 황용승이 돌아와 아군이 오로산성을 함락시키고 원나라의 추밀원 부사인 함나부라를 사로잡았다고 보고하니 왕이 그에게 안장 딸린 말을 하사했다. 기록 외에 다른 설명이 없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산성은 이성계가 1차 때 공략하고 온 우라산성의 다른 표기라고 합니다. 아마 공백기를 이용해 함나부라가 자리를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공민왕이 안우경을 시켜 공략하게 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